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벌한 아침, 또 눈뜨기 싫은 아침, 뭔가 좀 불안한 아침.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이 좋은 봄날을 좀 흐리게 하는 굉장히 어두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불은 잡히지 않고 비는 적게 내리고 참 걱정입니다. 마른 대지를 바짝 불로 태우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데 빨리 이 화재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진짜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온 국민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관세, 지금 시장은 모든 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 관세에 방점을 찍겠다.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해드리겠지만 이 관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은 후티방크 내 정치 스캔들을 물타기 위해서 관세를 먼저 발표하고 강하게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한국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재개될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 1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덩어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어려운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이죠. 시기적으로 금요일은 주가가 오르기 매우 어려운 날인데 이러한 악재들이 겹쳐있는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미국 증시는 다우는 마이너스 0.01, 나스닥은 마이너스 0.08, S&P 500은 0.03인데 막판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끝은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금일 약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약세 원인은 자동차 관세죠. 이 자동차 관세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가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달 3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세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겠다. 다시 한번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전날 공식화했다. 물론 다음 정권이 바뀌면 이걸 또 쳐낼 수는 있지만 일단 영구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희 눈에 확 들어옵니다. 핵심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부과할 예정이다. 핵심 부품은. 따라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자동차 관세는 철강,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별도 예외 조치는 없었다. 예외 조치를 두지 않는 거, 영구적, 그 다음에 핵심 부품 5월 3일 부과 예외적인 것이 없다. 네, 굉장히 강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역전 USMCA를 적용받는 부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부과를 유예하긴 했지만 영구적으로 면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를 두고 이번 관세는 단순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의 회귀 리쇼링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색깔이 바뀌었죠. 협상용이 아니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자동차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으로 변질이 되고 있다. 변화가 되고 있다.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정부는 리쇼링을 유도하기 위한 점진적 관세 부과를 근본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협상용이 아니라고 본다. 관세가 일본 수정되거나 예의가 생긴다 해도 4년간 자동차 업체가 기존 상태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네요. 올가에서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시각이 강했죠. 실제 관세 부과는 없고 오히려 교역국의 관세율이 낮아지거나 비관세 장벽이 낮춰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일 거라는 시각이 우세했는데 이 시각이 확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트럼프 관세가 협상용이라고 판단하는 시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번 자동차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 자동차 업체 주가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상당히 유리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죠.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이번 관세 부과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장중 4% 이상 오르다가 0.39% 정도 상승 마감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TD 코엔이라는 증권사의 이타미 미카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는 전량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상당 부분 미국 내에서 조달하고
중형 SUV 시장 경쟁 중인 모델 Y 덕분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죽음에서 지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가 다들 트럼프가 테슬라를 살려주기 위한 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형 SUV 시장에서 전체 차량 50%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다면 테슬라는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자 지급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법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하,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는 그러한 양수 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CEO는 가장 미국산 비중이 높은 자동차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테슬라가 이번 조치로 완전히 무사한 것은 아니다. 관세가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 이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답을 했네.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활동적인 분이 이렇게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테슬라에게도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유리하긴 하지만, 네. 그러니 명확히 말하자면 이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자동차 부품이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미국에서 만들고는 있지만 비중은 많지만 수입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전통 자동차 업체는 관세 여파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GM은 주가가 7.3%, 포드는 3.8%, 스텔란티스 주가는 1.2% 하락했죠. 이들 업체는 멕시코에서 상당 부분 차량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서 차량 조립 공장 위치를 감안할 때 테슬라와 포드가 가장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드는 일본 수입 엔진에 대한 추가 노출이 존재하고 아마 멕시코에서 엔진이 있는 것 같아요. GM도 멕시코에 가장 큰 노출을 가지고 있어 여전히 이들도 안전하지 않다. 피해가 어느 하나 수혜를 입는 기업은 없고 전부 피해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누구를 위한 관세 정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제 트럼프 비난 좀 그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좀 틀리신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비난받아 마땅하겠네. 제국을 운영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을 칭찬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는 오늘 양호했습니다. 이날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2.4%로 시장 예상치 2.3%와 점정치 2.3%를 모두 상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이 공개한 2월 잠정주택 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2% 반등한 72%를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반영한다. 지난달 기록한 사상 최저치에 반등하며 시장 기대치 1.5%를 웃돌았다. 네, 부동산도 다시 살짝 돌아서는 모습. 또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죠. 목요일날 22만 4천명. 전주 대비 1천명이 감소하고 시장 예상치 22만 5천명보다는 적었다. 실물경제를 반영한 지표들은 모두 개선세를 나타냈지만 주가는 관세에 무너지며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갖다 팔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4분기 GDP 성장률 2.4, 실업수당 청구건수 22만 4천 건, 금값이 3,100달러를 돌파했네요. 골드만삭스 연말 금값이 3,300달러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10%가 더 상승한다는 이야기네요. 멕시코, 미국과 차 부품 등 관세 우대를 협상 중이다. 네, 멕시코 여자 대통령이 가장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내달 2일 발표할 것이다. 시진핑 BMW 벤츠 퀄컴 CEO와 회동을 했다. 글로벌 기업 관계를 강화를 모색을 하고 싶다. 중국이 파나마 한국 운항권을 매각한 홍콩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다. 네, 상당히 리카싱 집안인 것 같은데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홍콩 기업들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달러 지수는 살짝 약세를 돌았었네요. 103.930 마이너스 0.27.
원달러는 1465.18, 살짝 강세는 2.69원 하락. 네, 오늘 엔화는 151.05, 엔화가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 3.988, 네, 1bp 하락.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366, 네, 2.8bp 하락. 2년과 10년이 따로 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는 69.87달러, 살짝 상승했고요. 금가격 앞에서도 여기 3,098달러, 네, 올해 연말 3,300달러까지 오른다 그러니까 굉장한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에 마음 둘 데 없을 때는 금이 최고죠. 네, 집안에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좋죠. 네, 테슬라는 제가 아까 볼 때는 2.23이었는데 마지막에 0.45% 상승으로 더 하락하면서 끝이 났네요. 팔란티아 마이너스 1.46, 브로드컴 마이너스 3.7, 엔비디아 마이너스 1.53, 애플 플러스 1.54, 애플만 좀 상승을 했네요. 네. ARM 마이너스 1.0, 1.6, AMD 마이너스 3.11,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1.09, 일라인딜 마이너스 0.43,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마이크론 마이너스 1.37. 네, 그 DRAM 가격을 올리겠다 통보를 했는데 랜드 가격이 올리겠다 통보를 했는데도 주가는 박살이 나는 모습. 오늘 삼성전자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네요. 네. 다음 TSMC 마이너스 2.89, 168달러. 비트코인은 0.70% 상승해서 87,15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비트코인이 이 아사라장에서도 잘 버티는 모습, 안전자산의 역할을 살짝 하는 듯한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결론 봅시다. 트럼프 관세가 시장의 예상보다 강하게 나온 것은 후티바하고 스캔들을 덮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는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는 중동에 대한 전쟁의 종식이 아닌 갈등의 증폭적인 측면이 있죠. 러우 전쟁 종식도 아직 먼 상태에서 또 다른 갈등 지역이 생긴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부담스럽죠. 네, 이걸 정치적 스캔들이 나왔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관세로 끌고 왔는데 이 관세도 기존의 협상력이 아닌 영구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제도적 중장기적 플랜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심각하게 변질이 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행동은 여러모로 불확실성의 종식이 아닌 확대로 보여져. 변동성 증가 요인의 1번의 요인이 트럼프의 불확실성이죠. 네, 아주 나쁜 대통령입니다. 공매도 재개가 다음 주에 시작되고 누가 매를 맞고 누가 오를지 감이 오지 않아 불안감이 작동하고 있으면 이 또한 주가 하락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 공매도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다. 다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을 게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는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줄지 이게 이제 실적만 발표하고 4월 말경에 또 다시 속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그동안 우리 시장을 리딩했던 삼형제, 방산, 조선, 바이오주들이 반등이 과연 나타날 것인지 이대로 지속적으로 무너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분기 실적과 이 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줄 것이냐 더 나쁘게 줄 것이냐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를 해석하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내공이 개인 수익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이러한 화랑언하는 소리가 결론이네요. 금일은 주말의 시작으로 시간적으로 투자에 불리한 싸움판이 될 것이며 아무것도 추가로 막 사거나 반대로 매도하는 우를 좀 범하지 말자. 지금은 수그리고 앉아서 열공하며 견디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보내요. 뭔가를 사고 싶은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팔고 싶은 종목은 많죠. 하지만 거의 30-40%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쓰구리고 앉아서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어떤 종목을 파는 것은 그 종목이 내가 생각과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 두 번째, 이걸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파는 매도의 원인이 크게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인데 지금은 그 어느 곳도 발견되지 않는 발견할 수 없는 어두운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그 불확실성 시대인데가 글로벌 제국의 제왕인 트럼프가 아이러니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큰 불확실성 원이죠. 여기 한국에 지금 빨리 지금 헌법재판 그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야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모습이 한국 주식시장에 여전히 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제 월간 스터디 모임을 하죠. 네, 여의도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주말인데 힘든 하루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이 종목이 괜찮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하다면 버텨야죠. 배 힘주고 버티는 방법에는 없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막 사지 말고 가격이 빠졌다고 제가 4월 초 지난 이후에 사도 충분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버티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